안녕하세요. 차별화 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 행정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마련했는데요.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자기가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었든 아니면 풍문을 들었든 국가가 이제 국민한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자기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행금 강제금도 5년만 내면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위법 건축물이 그냥 이제 일반 건축물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년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하급심에서 이제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급심 판단이 있어서 이걸 좀 제가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오늘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1990년대 중반에 건물을 지면서 이 부분이 위법 건축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아마 민원인의 신고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피고 행정청에서 와서 이제 신고가 있으니까는 보통 현장에 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맞아요, 건축법 위반이 맞아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시정명령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시정하라 하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한 6개월, 많으면 1년간의 기간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이걸 시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시정명령서를 보내거든요. 그런 시정명령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하나의 처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정명령이 선행처분, 보통 이행강제금이 후행처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다투는 거죠.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나오니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 보통은 취소해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척기간 내이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처분 내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 판단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그 취소를 판단을 하려면 제척기간 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무효 확인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1995년도인가, 그러니까 90년도 중반에 이게 위법 건축물이 된 건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관에서 적발하지도 않고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걸 위법 건축물이라고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내가 알기로는 국가가 국민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5년이면 소멸시효에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5년이 넘었지 않느냐. 그러니 나한테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제가 경험하는 또 다른 사례 중에는 뭐냐면, 이제 위법 건축물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법 건축물을 생성시킨 건 내가 아니야. 매도자가 하거나 그 매도자의 전 사람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내가 한 건 아니고 그 전 사람이든 그 전 사람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런 주장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권한은 지방재정법 82조에, 그러니까는 소멸시효 5년이라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82조하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96조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그러니까 내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상대방한테 돈 내놔라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한테 돈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권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다. 그러니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나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나 다 그 5년의 소멸시효,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 만약 근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5년의 소멸시효를 걸리는데, 그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는 그러한 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니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에 네가 위반행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부과하는 제재 부과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너가 이제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 바로 원상 회복해라. 만약에 그렇게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네가 원상 회복할 때까지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돈을 부과하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빨리 그 행정청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 건축법에서 이러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소멸시효나 아니면 제척기간을 두지 않았다. 이제 규정 자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 80조에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 1년의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하는 시점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권한에 대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그러니 이 위반 건축물이 만들어진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가가 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시효 소멸됐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사례에서 그런 주장은 안 했지만, 다른 사례에서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위법 건축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좀 매도자가 했다, 아니면 그 전 사람이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내가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너가 처분 권한이 있지 않느냐, 법률상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 권한이 있는 너한테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 네가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그건 이미 판례가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그런 위법 건축물을 만든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 자체도 이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먹힌 항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니까 5년이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그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